결국 이제 이 인플레이션 쇼크를 이제 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줬어요. 저는 지금 20% 하락한 건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도하게 오른 주가에 대해서 이제 새로 평가를 하게 될 거고,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트리플 버블의 공동 저자시죠. 그리고 머니클래스 운영하시는 조병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일단 뭐 시장 상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일단 뭐 1월 달에 상당히 뭐 급락을 했죠. 네. 거기에 더불어 한국 증시도 상당히 폭락을 했고요. 이제 다행히 좀 상승을 최근 며칠 동안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상승이냐 반등이냐 아니면 바닥을 확인한 다시 장기 추세로의 전환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머니클래스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거든요. 이게 지금 2022년 이때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그 트리플 버블 책에서 사실은 얘기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시점이 1년 먼저 왔어요. 근데 당시에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2023년 이후에나 올리겠다고 얘기했던 시절에 이제 책을 썼는데, 사실 그게 지금 완전히 깨졌죠. 이제 3월이면은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뭐 95% 이상인데, 이런 시점에서 과연 증시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사실 과거를 들여다보면 금리 인상기에도 주가는 오른 적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번은 좀 예외적이라고 보고, 그 예외적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2년 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저 트리플 버블에 그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고, 버핏 지수라고 부르는 미국 그 주식, 그 미국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 뭐 너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죠.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투자 비중이 높다는 거는 뭐 빼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더는 돈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기에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뭐 금리 인상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양적 긴축도 얘기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자체도 뭐 횟수와 폭 뭐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을 해보면 지금 심각하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고,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김영익 교수님이 얼마나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나. 이거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그 김영익 교수님 강조하신 얘기들 다 이제 저도 유익 있게 보는데, 어쨌든 OECD에서 미국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이미 6개월 이제 7개월 전부터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사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2021년 4분기 그 실적 발표 뭐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할 회사들이 일부 튀어나올 수 있다.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숨겨져 있던 얘기들이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 중에 또 일부가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깔려 있긴 한데, 저희 유튜브에서 1월 2일 날 그 주가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경고 계속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2년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 버렸어요. 네. 지금 1.8? 2년 무렵. 2년물이 10년물 말고. 네, 1%를 갑자기 훅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 이제 10년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뭐 그 2년물, 10년물에 뭐 장단기 금리차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채권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그런 느낌은 이거 2년물이 10년물을 밀어 올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2년물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만기가 된 2년물도 있을 거고, 지금 발행되는 2년물도 있고, 뭐 1년 지난 2년물도 있을 텐데, 결국은 1년 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대변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가 넘었다는 건 0% 금리가 1%가 넘었다? 1년 후에? 그러면은 최소한 3번, 4번 금리 인상해야 되고, 이게 이제 1.2%도 1.2% 가까이까지 이제 다가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5번 해야 되는데 1년 후까지 이제 이런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10년물 확 밀어 올리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거 제대로 시장 못 보면 지금부터는 큰 손실 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10년물은 이제 1.6%대에 있다가 전 고점이 1.77인데 1.77 확 넘어서 1.8대, 그 다음에 1.9 코앞까지 갔다가 이제 하락한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드디어 금리 인상 쇼크가 오는구나. 뭐 이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쇼크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이제 이 인플레이션 쇼크를 이제 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줬어요. 부채질도 했다가 결국은 이제 후반 들어서선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한 뭐 애플이라든가 알파벳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반등은 했는데, 지금 얼만큼 반등했느냐도 보는 게 중요한데요.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 기준으로 20% 하락하는 지점이 13,000선입니다. 네. 13,000 두 번 터치했거든요. 13,000보다 조금 위긴 하지만 두 번 터치하고 급반등해서 올라가고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고, 10% 바닥에서 올라왔고, 고점 대비해서는 10% 정도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고, 저는 일시적으로 뭐 조금 더 반등할 수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상승하는 건 어렵다라고 해야 될지, 저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조병아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던 게, 이제 결국 2023년 금리 인상 이후에 그 트리플 버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큰 버블의 붕괴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금리 인상이 어쨌든 시장의 예상보다 확 당겨졌고, 그렇다면 그때 이야기하셨던 그 어떤 트리플 버블,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마지막 단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트리플 버블의 그 세 가지 버블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의 엄청난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 풀기가 계속됐고,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3월까지는 뭐 테이퍼링 구간이긴 하지만 푸는 양이 줄어들 뿐이지 돈 풀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에요. 이게 2020년 말부터 시작돼서 21년을 완전히 지배하고 왔고, 지금도 뭐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이런 원자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소비자 가격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버블이고, 지금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젯밤에 보면 뭐 $90대 근접해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동안 억눌리고 이 소비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한꺼번에 확 늘려버리는 거죠. 뭐 이게 외식하러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럼 외식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사 안 된 거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있고, 또 뭐 이 정도 가격에 뭐 내가 이거 못 먹어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1년 1월 달에 차를 주문해 놨는데, 앞으로 뭐 최소한 반년 이상 더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사람들을 해고를 많이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다시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꼬여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국은 아주 골마 터진 곳에 불을 지르는 뭐 이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20% 빠졌다 이제 뭐 다시 좀 반등하고는 있는데 사실 개별단 주식들 보면 40% 50% 이상 빠진 주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성장주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뭐 그냥 충분히 빠진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면 버블의 붕괴를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으로 보세요? 저는 지금 20% 하락한 건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버블이 터진 게 아니고요. 진짜로 터지려면 여기에 저는 진짜 쇼크가 하나 더 가해져야 된다고 보고 그 쇼크가 제가 볼 때는 그 양적 긴축하고 맞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뭐 하반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쯤 돼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딱 나왔는데 이거 기대치하고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나올 확률이 저는 무지무지 높아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뭐 소비에 관한 영향도 지금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미국 경기 지금 많이 꺾여가고 있고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2분기쯤 되면은 실적이 아주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도하게 오른 주가에 대해서 이제 새로 평가를 하게 될 거고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예고편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뭐 개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들은 다 뭐 평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계속 이런 국면 지지부진한 국면이 계속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크게 한번 터질 위험이 커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뭐 사실 이런 것을 좀 조정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러한 조정 후에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가 왜냐면 이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기준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1번 기준은 실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거 따질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조금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난 4일 미국 시장 반등하는 그 기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오릅니다. 그게 이제 이틀 동안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오르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지난 밤 그다음에 그 전날 이렇게 따져보면 지난 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회사가 월등히 많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주로 대장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뭐 가는 회사들 가지만 못 가는 회사들은 뭐 지금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는 이런 시기가 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긴 뭐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안 좋다.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다. 이래서 지금 뭐 장외 시간외로 뭐 한 20% 이상 지금 폭락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우리 조병학 저자님 생각에는 어쨌건 그때 언급하셨던 트리플 버블 그것이 2023년 이후로 이제 보통 그때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아직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네. 마지막 버블을 즐기자. 네. 근데 그러면 지금 버블이 이 붕괴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건 즐길 시간도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버블이 더 많이 확 커질 수 있는 커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충분히 부풀었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 돈 벌 기회는 좀 남아 있죠. 상반기 정도까지는 남아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3월달 금리 인상 폭이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0.5를 올린다든가 하면은 좀 시장이 깜짝 놀랄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3월달이잖아요. 그러면 4, 5, 6도 뭐 그렇게 잘 가기는 어려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실적 잘 내고 하는 회사들 아직까지 달려오던 탄력이 있어서 뭐 상반기까지는 종목을 잘 선택하거나 내가 투자하는 방법을 잘 선택하면 수익을 낼 기회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실적. 근데 우리 그 사계, 주식의 사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을 이제 실적 장세.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실적 장세가 사실 골디락스인가요? 그거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밋밋하게 사실은 크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고들 또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적 장세가 그 혼란스러운 지금의 기간이 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들이 이게 답을 내주고 있어서 이거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상반기 정도까지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나빠졌는데 나만 홀로 뭐 이렇게 그렇죠. 가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하반기는 별로 더 좋아지지 않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들고 있는 주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성장주는 끝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직 그래도 돈을 벌려면 성장주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제가 아까 의미가 좀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주로 분류는 되지만 이미 대단한 회사들이 된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맨 앞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우리 그 판기업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다 가진 못할 거지만 그중 상당수는 실적으로 인해서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전통주들 중에서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꼬여서 뭔가 자기들 실적 못 내는 것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회사들 늘어가고 또 이런 금융주들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말씀하셨던 그 버블의 붕괴 이러한 것들이 급속하게 그 긴축이라는 단어 금리 인상과 함께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려스럽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저때쯤 되면 잘못하면 큰 폭탄이 터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현재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시점도 사실은 지금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트리플 버블 얘기할 때 이제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그거는 그때는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뭐 2023년 이후에 금리 인상을 얘기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하지만 1년여를 오면서 인플레이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증폭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를 앞으로 당겼고 그만큼 또 이렇게 뭐 20% 정도의 조정이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1월 달부터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모든 일에 금리 인상이 됐든 빨라진 또 긴축 이야기가 됐든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일시적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다가 이제 이거를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 위험하다. 요즘 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냉각이 된 건데 이 인플레이션. 근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수요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기보다 그 공급단에서의 문제 아니냐. 그렇다면 이 공급단의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또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인플레이션 문제는 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면 지금 빨라진 금리 인상, 뭐 긴축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확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숙련돼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일자리를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레벨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는 하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근데 요즘 예. 그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오미크론 이제 감기처럼 독감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라 그럴까요? 모든 일상으로 나라들이 돌아가는 일상화시키는 그냥 우리 뭐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고 이렇게 그 각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코로나에 대한 이 방역 완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해결책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은 4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고 유럽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 풀어버린 나라가 그렇죠.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꼬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만에서 컨테이너와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해고돼가지고 이제 딴 데 가서 직장 알아보고 있는데 나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래 하고 이거 그만두고 다시 빠져서 글로 돌아가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하반기 되면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단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오미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조금 더 그러니까 봐야 현재 벌어진 현상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단기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많이 풀려 있는 돈에 대한 해결 과제가 있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망가지는 것들 때문에 좀 유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인데 결국은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아까도 잠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예전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 인상 하는 경우 오히려 주가는 더 좋았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이제 데이터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지금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김영익 교수님 말씀이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인상과 이 주가. 저는 이번에는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폭락하던 시기에 와서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주식 모르시면 미국의 SPY, QQQ로 다 주워 담으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바람에 아주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옳은 판단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주가는 뭐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지금 단에서는 역사상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고 최고의 할 수 있는 모든 돈 풀기를 다 했고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달러에 대한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달러가 넘쳐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는 계속 뭐 이렇게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는 하나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연준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주식시장 보고 한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지우고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준은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는 그런 길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